1월 17일 중앙당 선대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D-51일 대통령 선거 D-51일 되는 날입니다. 깨끗한 우리 공화당으로 정권 교체를 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파의 후보는 있대 우파가 괴멸될 상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좌파들은요 한번 잡은 정권을 그렇게 쉽게 특히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찬탈한 정권 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붉은 적폐를 수도 없이 뿌리 박은 그런 정권 또 악법 악행 악습을 행한 이 정권이 쉽게 우파로 정권을 넘겨주지 않을 거다는 생각들은 다 갖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언론 방송들이 지배하겠다. 여론을 언론 방송들이 형성을 해서 혹은 조작을 해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탄핵 정국과 같이 기획적으로 업무를 통해서 정권 교체든 정권 연장이든 언론 방송의 과도한 선거 개입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당원수로나 책임당원수로나 제3정당인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 아예 항목적자 넣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정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은 언론 방송개혁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생각이 절실해집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서울의 소리 기자와의 얘기들이 어제 MBC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대통령 선거 자체를 황색 선거로 만드는 그러한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언론이 이념적 편향된 언론이 대통령 선거를 지배하겠다는 아주 잘못된 사고에 의한 그러한 언론 업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들이 후보의 도덕성과 후보의 정체성과 또 후보의 공약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잣대에 의해서 거대 양당 기준으로 후보를 보도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몰고 가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잘못된 불공정의 사례다 이래 봅니다. 우리 공화당은 오늘 법률자문단 회의를 통해서 한상수 법률자문단장님을 중심으로 6분의 변호사와 법률자문단 회의를 하겠습니다. 언론방송에 대한 불공정, 편파, 왜곡 선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대한민국 선거를 황색 선거로 만들고 있는 일부 언론 방송에 대한 경고도 하려고 합니다. 국민들께서 현명하셔야 됩니다. 불과 5년 전 2016년 그 겨울부터
불법 거짓 탄핵에 여러분들은 속았지 않습니까? 똑같은 형태로 언론 방송들이 그 불법 탄핵 그 당시에 80가지의 거짓말을 80명의 패널들이 근거 없는 자료를 가지고 대통령을 불법 거짓 탄핵시켰듯이 지금도 좌우로 갈라진 언론 방송이 자기들이 특정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그러한 불공정, 불평등 선거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개선되지 않고는 선거를 치러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그러한 목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예측을 합니다만은 오늘 사전 선대본 회의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저한테도 전화를 많이 했어요. 저는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이재명은 안 된다는 전제를 먼저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얘기는 그만하시고 윤석열 얘기를 하자고 유도를 해도 그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일개 방송사가 유튜브에 제보를 받고 이런 식으로 선거판을 황색 선거로 뒤바꾸는 것은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오만한 그러한 행태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는 독립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어제 충청의 독립기념관과 73차 희망배달 장보기와 동시에 충남도당 사무실 개소식 및 그동안 고생하셨던 분들에 대한 감사장 수여와 충남도당 20대 대통령 선거 선대위 발족식을 하고 왔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독립기념관을 다녀오면서 대한민국의 유대한 역사는 민초들의 역사였다. 항상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는 민초들이 앞장서서 나라를 지켰고 독립을 요구했고 자유를 요구했고 전쟁에서도 그들의 피와 땀으로 이 나라를 지키고 성장시켜왔다. 라는 엄연한 현실을 느끼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왜곡된 좌파 성향의 역사로 바꾸려 했지만은 대한민국의 역사는 위대한 자유우파의 역사였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위대한 자유우파의 역사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무리 좌파들이 그렇게 역사를 바꾸려 해도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도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정권교체를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야권 후보 단일화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후보의 자격 문제, 후보 부인의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 뭐 등등을 떠나서 국민께 다시 한 번 더 제1야당 후보가 아니라 국민 후보를 뽑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자유우파 국민 후보를 뽑는 그러한
상황이 온 겁니다. 자유우파 국민 후보가 뽑으면은 정권 교체를 1, 2% 차이로 이길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정권 교체는 힘듭니다.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던 자유우파 국민이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자유우파 국민이든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던 자유우파 국민이든 이제 정권교체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윤석열로는 안철수로는 정권교체가 힘들다는 것이 명백해졌지 않습니까? 이 시기를 놓치면은 이제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정권교체를 위한 자유우파 국민 후보를 뽑아야 된다고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좌파 독재 정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 연장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돈을 쓸 수 있는 것은 돈을 다 쓸 겁니다. 또 국민을 속일 수 있는 부분은 국민을 다 속일 겁니다. 도덕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장동 권력 게이트의 중심 인물인 사람도 한 달, 두 달 국민을 속일 수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가면은 제2의 탄핵 사태가 오는 겁니다. 절대로 국민들께서 다시는 이러한 좌파들의 속임수, 좌파 후보의 무모한 국민 속이기에 넘어가셔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국민의 명령인 정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50일밖에 남지 않은 지금 설날 명절 전에라도 국민들께서 요구하셔야 됩니다. 야권 자유우파 국민 단일 후보를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것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 법률자문단 변호사 6분을 모시고 최근에 여론조사와 관련된 여론조사 기관의 문제점, 그리고 여론조사 의뢰기관의 문제점, 그리고 여론조사의 왜곡성을 방치하거나 묵인하고 있는 선관위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우리 공화당과 조원진 후보님이 정당하게 여론조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항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엄정하게,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해서 여론조사에서 우리 공화당과 후보님께서 이렇게 투명인간 취급당한 그런 사태를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약집이 선관위 해석 문제로 약간 이제 지연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아마 공약집이 인쇄 배포될 가능성이, 판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공약집 내용은 조원진 후보님의 철학, 정치 철학과 국정 철학이 담겨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작성된 것이고,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 계기관에서 이 문제들을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망들이 다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굉장히 알찬 내용으로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설 선물로
다른 선물과 함께 설 선물로 공약집을 선물로 드리는, 지인들에게 드리는 그런 운동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